최근에 문재인 정경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에 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수십 년 동안 일종의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이 문재인이 과연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될지, 또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재인이 숨겨왔던 그런 죄들이 폭로되고, 대한민국 정치계의 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관여해왔던 카르텔, 저는 그 그림자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정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단독, 경찰이 문재인 정경영 수사를 시작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문재인에 대한 수사.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이다. 여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재인 개인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을 수사하는 계기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뉴스 보고 갑시다.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는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접종자들이 숨지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백신 안전성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당뇨 외에는 그 어떠한 질병도 없었던 고인의 상태를 볼 때 그 사망은 명백히 백신 부작용이라고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집계만 해도 한 4,000명.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이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토보암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급속하게 암으로 전이됐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백신의 후유증이라고 여러 연구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 당시에 이 백신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이 문재인과 정은경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좀 살펴봅시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보면 굉장히 무능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보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김정은이도 굉장히 화가 났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튼 이런 문재인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노무현의 죽음과 이후로 노무현 이사장 역할을 했나요?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때 벌어졌던 이 세월호 사건이, 이 두 사건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림자 정부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세월호 사건도 보면은 모든 사건들마다 중요한 추모하는 그 집회도 그렇고 666이 동원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최근에 열린 공감에서 보면은 여기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탐사보도를 했는데, 보면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결론인 것 같아요. 누군가 기획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획했는가? 그 결과를 보면 알겠죠. 노무현의 죽음과 결국에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으면 결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부엉이 바위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왜 하필 부엉이 바위입니까?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떠민 것은 아니지. 여러분, 일루미나티, 몰렉신을 섬기는 일루미나티, 이 몰렉신의 상징이 바로 부엉입니다.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 중에 하나도 이 부엉인데,
이 부엉이는 몰렉신을 상징하고 이 몰렉신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인신제사를 받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여튼 이 부엉이 바위에서 왜 하필 생을 마감했습니까? 나중에 문재인 후원하는 그런 모임 자체가 부엉이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의 시신을 피라미드 맨 아래 안치한 제가 2012년에 요 글을 올렸어요. 여기 노무현 묘소인데 이상하잖아요. 1달러짜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전시안이 있어요. 맨 밑에는 이 피라미드의 최하층 계급을 상징합니다. 하층 계급을 상징하는데 노무현의 무덤이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인을 존경해가지고 만든 묘소가 아니라 맨 밑에 있잖아요. 그것도 철판 밑에다 깔아놔가지고. 이건 철저하게 고인을 능멸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이 이 노무현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무덤이라고 묘소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자기 친구하고 같이 건축가에. 이걸로 무슨 뭐 국제 디자인상까지 받았다는데 이게 참혹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기 있는데 이건 계속 고인을 능멸하는 겁니다. 노무현은 우리가 저거 했다. 그리고 노무현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가 담긴 묘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2012년에 처음 이 노무현 묘소에 대해서 좀 다뤘고 최근에는 뭐 록봉기 김 교수인가요? 유튜버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검색해 보면 블로그에 여기에 관한 그 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노무현 묘역을 이런 식으로 부엉이 바위에서 세상을 떠나? 요거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림자 정보가 했다는 것을. 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돼서 그런데 수사를 하긴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랬다라고 보는데 문재인의 무능도 지긋지긋하다.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밝히지 못한 게 아니라 밝히지 않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그림자 정부하고 연관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심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이거는 기획된 인신제사 같다는 리추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666에 맞춰놨고 뭐 세월호 인양하는 그날도 666에 맞춰놨고 아무튼 666에 계속 맞추면서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그림자 정부가 인정하는데 이걸 또 이 문재인이 덮었어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문재인이 이 세월호 사건을 덮었습니다. 여기에도 관여했다 그러면 그렇죠? 노무현의 죽음과 세월호 사건에 관여했다면 이건 사탄 숭배자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최근에 탐사보도 열린공감인가요? 세월호 사건의 정보사 요원도 그것을 들여다봤다. 이 세월호 자체가 이 정보사에서 운영하는 배였다는 것은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 정보부 각 뭐 모사드라든지 FBI라든지 CIA 이 정보부 뒤에는 항상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정부 위의 정부라고 하는. 그래서 보면 세월호 침몰 결론은 뭐예요?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다. 기획된 사건이었다. 뭘 위해서? 인신제사라고 볼 수 있죠. 18살인데 이것도 666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의 희생이 무엇을 위한 리추얼?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게 문재인이라면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17년 세월호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결국에 이걸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미안하다, 고맙다. 이 고맙다는 표현이 참 끔찍하잖아요. 고맙다. 뭐에 고마운 거예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별빛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너희의 희생을 통해서 리초로 따진다면 너희의 인신제사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귀를 남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문재인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통해 준강제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함으로 직장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안 맞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터부암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죽음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리추얼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죠? 몰로에게 부엉이 바에서 죽은 노무현, 세월호 사건에서 죽은 아이들, 그리고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예. 코로나 사태 백신 맞고선 죽은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은 인신제사,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원하는 일들이죠. 아무튼 여기에 문재인이 관여됐다는 것이 참 찜찜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많은 서민들을 마지막 선택으로 몰아간 부산저축은행 사건. 아마 여기 뭐 변호를 맡았던 것 같아요. 수임료가 뭐 70억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 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요거를 무마하는 일에 문재인이 변호사로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버닝썬 사건이죠. 이게 마약하고도 연결되는데 뭐 캄보디아 지금도 뭐 우리 마약 수사 덮어버렸잖아요. 이번 정권에서도 아직도 문재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 버닝썬 사건에도 문재인의 측근들이 그 관여했던 뭐 경찰 누구 아무개가 문재인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사람이다. 뭐 위키백과사전으로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재인의 가장 사악한 일면이라면 자신의 칼잡이였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친문들, 뭐 대표적인 게 이낙연이죠. 동원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이 보면 타협을 안 하잖아.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자기가 숨겨왔던 뭐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헤칠까봐 뭐 코로나 이번에 백신 문제도 있지만 일부러 윤석열을 내세우기 위해서 친문을 동원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낙선운동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검찰과 친문을 동원해서. 사악하죠. 자, 한간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할까봐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무능하고 포악한 윤석열. 이 윤석열이 얼마나 포악한지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쓰는 칼잡이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뭐 두 가지 소문이 돕니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또 두 번째는 이 무능한 거 알잖아. 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각제로 가게 되면 한 300명 그 국회의원들만 휘어잡으면 뭐 그것도 당권을 장악하면 되니까 그 뒤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자손선.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재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낙연을 동원해서. 그렇죠? 이낙연을 동원해서.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지. 이낙연도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지 무능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능해. 본인이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낙연, 윤석열, 거기다 조국까지. 이런 문재인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렇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냥 저거 하고 퍼밋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차기에는 자기 사람을 세워서 상황 노릇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내각제 개헌을 이끌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물색하다가 이번에 조국이 그 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문조톨레유라고 하죠. 문재인, 조국,
털보 누구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청래와 유시민을 통해서 이 조국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문재인이 조국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또 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지. 정권 초창기인데 사실은 사면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죠. 6월 달에 대통령 됐는데 8월 달에 사면해줬잖아요. 사면되자마자 이 털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아무튼 차기 대권 얘기하고 대선 후보로 띄우려다가, 그러다 이거 민주당 안에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인 걸로 뭐 A, B, C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조국과 문재인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일을 유시민이 했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심각한 지금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문 세력과 누이재명이라고 하죠. 새롭게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민주당의 뭐 순혈이다 뭐 관심 없어요. 이재명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지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이 문조톨레요, 친문 세력들이 뭔가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수사가 문재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첫 단추가 될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몇 번 합을 겨루다가 물러서는 수싸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쟁쟁하다가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는 타협하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앞에서 소개한 사건들, 버닝썬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세월호 사건, 뭐 등등, 여기에 문재인이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을 예수의 수장이라고 도르킹이 얘기했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 못 나오고 있죠. 예수의 제수이트. 그렇죠. 문재인을 그렇게 예수에 이렇게 지적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입을 막으려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 소개한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림자 정부 세력의 수장 가운데 하나로 의심받는, 예수의 수장으로 이렇게 의심받죠. 어찌 보면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진행시켰다면 노무현의 죽음, 세월호 사건, 백신, 윤석열 정권의 탄생, 그리고 이제 차기 조국을 밀려고 하는 그 내각 재경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노리는 그러한 일들을 좀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아주 사악한 존재죠. 루시페리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씨가 혹여 이번 백신 수사는 피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교활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야 돼요.